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워딩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또 봄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역발상 시각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뵙죠. 네. 이제 둘 다 건강해져갖고 이제는 네. 무적이 돼서 무적 항체를 갖고. 다들 요새는 그러신 것 같아요. 요새는 확진이 돼도 이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공이라든지 여행, 더불어서 뭐 호텔, 카지노 이런 게까지 확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담당하고 계신 것 중에 제약바이오도 일정 부분 아니면 또 확대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학회까지 생각하면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일 수도 있거든요. 주가는 좀 반영을 안 하지만. 네, 맞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가 좀 있을 텐데 그 기준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 쪽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제약 쪽이 뭐 로컬 의원이라든지 뭐 소매의약품 추이 같은 것들이 코로나 때 되게 타격을 많이 입었었어요. 이제 매출 타격이 꽤 컸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매출 회복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매출 회복이 이번 연도 리오프닝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매출 회복 폭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약 말고 이제 바이오를 본다면 이제 바이오는 지금 4월에 있는 암학회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파트너링이라든지 이제 마케팅 그리고 대면 미팅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회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 이제 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글로벌 임상이 조금 밀렸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게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글로벌 임상이 빠르게 진정이 되고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국내 관련된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암흑회라든지 임상과 같은 좀 좋은 긍정적인 이슈는 좀 뒤로 얘기하고 네. 안 좋고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 놓으면서 네. 떨고 가죠. 그러니까 좀 네. 조심스럽지만 연초 이후에 유독 제약바이오 쪽에 뭐 회계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블록들과 같은 뭐 블록들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주가를 억누르는 이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악화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서 넘어가야 될지가 궁금해요. 사실 바이오 쪽 회계적인 이슈는 옛날부터 굉장히 여러 번 대두가 되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회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 개선이 되었었고 네. 아마 이번 연도에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 개선건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의 특성상 PD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rice Dream Ratio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연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회계적으로 정확히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신 상황이라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래도 글로벌 피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에 들어간 비용을 어떤 식으로 그 시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학회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도 2018년도에 개선이 되고 조금 나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그냥 섹터 자체가 그래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거를 좀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뭐 모멘텀 이벤트, 특히 이제 실적 같은 게 있을 텐데 좀 있으면 1분기 실적이 물론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 시즌이 조금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약사들은 실적이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아지는 제약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약사들 그중에서 뭐 호흡기계나 영업력 강했던 회사들 아니면 이제 뭐 작년에 이슈가 있었는데 뭐 소송건이 완료가 되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호흡기계 쪽 타격이 컸었는데 회복이 보인다든지 이런 제약사들은 이번 연도 실적이 매우 좋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Q가 굉장히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관련된 바이오텍 보시려면 이제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의 뭐 독점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4월 달에 그리고 줄줄이 2분기에는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예상컨대 그 흔히 얘기하는 오프라인 대면 미팅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래도 제약바이오에는 터닝 포인트, 주가에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들도 코로나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빅딜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대면 미팅이 중요하다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 예. 연초에 있었던 라이선싱 딜 중에서 가장 컸던 ABL 바이오의 딜도 사실상 1년 이상, 2년 가까이 진행이 됐던 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대면 미팅이 가능했던 시기에 시작이 됐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다는 거는 이번 4월에 아마케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4월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학회는 이제 6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도 이제 아스코라고 이제 아마케가 있는데요. 4월에 있는 아마케는 사실상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오픈하는 경우가 많고 6월에는 이제 조금 더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도 대면으로 진행될 거라는 그런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4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이오 쪽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면서 임상 진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실적 체크했을 때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4월과 6월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네. 실적 베이스와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 뭐 사실 들어가도 괜찮은 기간이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랬을 때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제약사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줘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당장 여쭤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뭐 지금 시즌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러시아 리스크도 있고, 네. 이제 뭐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조금은 개선이 많이 되는 제약사들이나 제약사. 아니면은 관련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이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1분기까지는 실적 개선 큰 회사들 위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꽃인 신약 개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가장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주라 하면은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중에서 좀 딜이 유의미하게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 기업들. 뭐 ABL 바이오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사실 공급 계약 최근에 삼바도 계약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삼바가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삼바도 오히려 괜찮지 삼성 않나. 바이오로직스. 네, 물론 삼성- 삼바 하면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트신 분들은 삼바?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투자라든지 최근에 뉴스플로 보시면 CMO로서의 그 몸짓을 되게 키워가는 네, 거의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신약개발 회사들이 대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영업 활동이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K바이오팜도 미국 영업 확실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형주들도 오히려 지금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모두 하락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악재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고 물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좋아졌을 때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가 바라볼 때 제약바이오 봄날은 언제 올까? 최근에 그래도 종목별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중순부터 아스코가 조금 더 유의미한 학회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텍과 제약의 디커플링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조금 한 중순쯤 되면은 빠르게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조금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성장주,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냈던 자료 중에서는 그래도 뭐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SK바이오팜도 조금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얘기도 말씀드렸고. 네, 아까 뭐 ABL 바이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 개의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탑픽을 얘기하신다면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세 종목 다 좋다인 거고 하방이 이제는 조금은 막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최근에는 계속 제약사를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1분기 때 좀 실적 개선이 크게 보이는 제약사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대원제약, 중해제약이었고 최근에는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크게 되었었고 이번 연도도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사들, 실적 개선 큰 회사들 위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강하나 연구원이 쓴 자료를 좀 계속 보셨나 봐요. 작년에 2022년 제약바이오는 강하나? 네.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네. 아직은 제반은 왜 안 강하나?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뭐 저기도 올라가잖아요. 제반은 왜 안 강하나? TT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심스럽지만 2022년이 남아있는 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악재를 다 흡수한 제약바이오가 강하나? 수 있겠죠? 강할 수? 이게 뭐 드립이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래도 네. 아직 꿈과 희망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적인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2022년에 화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